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식품이든 뭐 식품이 아니든 일반인들이 뭔가 소송에 걸렸을 때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점이라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면은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워낙 과거하고 다르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협의나 조정회에서 분쟁이 조정되는 경우가 사실상 적습니다. 이제 굉장히 형사적인 고소도 많아지고 민사적인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소송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송이라는 게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원래 있었던 일이 자기한테 유리한 일일 수도 있고 자기한테 불리한 일일 수도 있어요. 성과 관련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 성범죄라는 것이 뭐 전통적인 의미의 성범죄는 많이 없어요. 전통적인 의미의 성범죄라는 거는 한적한 곳에 가고 있는데 남자가 갑자기 여성을 끌어당겨가지고 칼이나 이런 거 협박해가지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게 전통적인 의미의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요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어떤 게 주로 성범죄냐? 남자 여자가 같이 저녁에 홍대 입구에서 만나요. 처음 만나보고 만나서 여성의 집이든 남성의 집이든 모텔이든 같이 가요. 술을 많이 먹어요. 그런 다음에 뭔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보통은 여성분들이 문제를 많이 삼는데 여성분들 주장은 나는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나는 일어나 보니까 뭔가 성관계를 한 것 같은 느낌이다. 나 술 먹었을 때 너가 나를 상대로 범죄한 거 아니냐. 근데 또 남자 얘기 들어보면 달라요. 멀쩡했었다. 같이 술 잘 먹었고 같이 대화 나눴고 그리고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 뿐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남성분과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식품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있었던 사실은 하나예요. 여자분이 완전히 만취했거나 아니면 만취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검사나 판사나 수사관이나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이유고 재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있었던 일이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검사나 수사관이나 판사들의 한계는 진짜 있었던 일을 알고 싶어 하지만 진짜 있었던 일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게 한계라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여자분이 만취하지 않은 게 사실관계로 합시다. 근데 증거를 수집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모텔에 들어갈 때 보이는 CCTV에 보니까 여자분이 굉장히 만취한 상태예요. 막 정말 취한 것처럼 보여요. 걸음걸이가 굉장히 비틀거리고 술집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니까 막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토하고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영상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결합되면은 설사 진실이 모텔 안에서는 샤워도 했고 세수도 하고 물도 먹어서 굉장히 멀쩡한 상태였다 할지라도 수사관이나 검사나 판사가 보는 사실관계는 만취한 상태다. 소송의 한계가 이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순간 소송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진짜 있었던 일이 자기한테 유리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 있었던 일이 자기한테 불리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있었던 일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이라면은 진짜 있었던 일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끔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뭐 자기가 자백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부인하고 싶으면은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증거를 낸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송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시고 소송을 접근을 하니까 왜 자꾸 있었던 일을 내 안 알아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나오지 않습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유전무죄 그 의미는 뭐냐? 돈이 있으니까 잘 나가는 변호사 써가지고 그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한테 좀 잘 좀 얘기해서 내가 주장한 대로 유정해달라. 저도 검사를 했지만 제가 뭐 친한 후배들도 있고 그렇지만 걔네들이 제가 원한다고 다 해주지 않아요. 저는 친한 검사들이 있으면은 검사를 안 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검찰청에 가서 훨씬 편하게 얘기를 해요. 말도 놓고 얘기를 해요. 누구 검사야? 야 이건 이렇다는데 좀 잘 좀 확인해달라. 그렇다고 걔네들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안 해줘요. 제가 말하는 유전무죄라는 거는 정말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있었던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의 괴리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증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끌어집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사실관계를 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기업을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100% 법령에 적합하게 다 기업을 운영하실 거라고 보지 못해요. 최근 들어 의약품 수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회사 수사가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굉장히 오랜 관행으로 성분들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성분들을 바꾸려면은 다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막대하잖아요. 유해성에 문제가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아주 오랜 관행적으로 그냥 제조를 해온 거예요. 많은 제약회사.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소송이라는 거는 전제이고 있었던 사실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실이 차이가 있는 거고 판사나 검사나 수사관이 보는 거는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게 한계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만약 기업 입장에서 이 식약처를 바라본다면 야 행정청이 현장조사 및 방문 수거를 실시하러 왔어요. 기업 입장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더 무섭고 잘못한 거 없어도 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정조사를 하시는 조사원들은 조사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거부, 방해, 기피한다 또 식품위 생겨서 처벌 규정까지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행정조사가 너무나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컴퓨터도 털고, 막 캐비넷도 열고, 서랍도 열고, 행정조사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건데 이거 압수수색 영장보다 더 심해. 근데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내신다고요? 딱 그 말 한마디에 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다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알고 있던 잘못도 다 오픈되게 되는 거고 자기가 몰랐던 잘못도 다 오픈되게 돼요. 한번 객관적 자료로 오픈이 되는 순간 뒷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방어해가지고 좀 회사는 살아야 될 거야. 근데 이걸 자료 다 뺏기고 나면 어떻게 사냐고 회사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어떤 행정조사 대비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 행정조사원들이 온다. 그러면 일단은 좀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 그분들이 오시면. 근데 뭐 때문에 오셨는지, 뭘 보러 오셨는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까지가 조사하는 건지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실 자료가 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의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를 돌변하게 되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출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출 거부라는 건 지속적인 제출 거부를 말하는 거고 정확하게 근거를 내세요. 녹음을 해놓으세요.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라. 녹음을 해놓으시라. 그리고 나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필요하다는 걸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체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한 검체를 한 검사기관에서 검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사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검사기관의 시험 신뢰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검체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정말 검체를 채취하는 거고 중요한 사안이라면 그때 이런 내용을 좀 살펴서 검체를 가져가게 하시고 러천미트 사건에서 아주 굉장히 회사에서 잘 대응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검사 과정에서 균 유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게 증거보전 신청했어요. 증거보전 신청.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또 가져간 거 거기서만 검사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검사해봐. 그 당시에 문제집 점이 다른 시험 검사기관에서 안 나와가지고 결국 무죄가 나와서 하니거든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오류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조서처럼 작성하는 게 있어요. 조서. 팩트들 위주로 쓰는 건 괜찮지만 잘못을 시인한다 뭐 이런 건 이거 쓸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다 써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잘못한 걸 뭐 감추는 방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업이 존속하려면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법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식약처에 있던 어떤 경험 때문에 교수님도 알게 되고 또 식약처 분들하고 계속 교류하다 보니까 식품 쪽에 관여돼서 계속 식품하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상담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직장 내 벌어지는 어떤 성적인 이슈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젊은 분들도 계신데 제 연배 되는 분들은 자제분들, 또 젊은 분들은 본인 당사자의 일일 수도 있어요. 성의 개념이 너무나 놀랍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오늘 아까 그 소송에 대한 이해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생각에 머물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에. 이 성이라는 개념은 상대 의사의 기준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뭐 어떤 동료 직원의 어깨를 이렇게 아우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성희롱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성범죄까지는 안 가도 성희롱으로 가면은 문제가 많이 돼요. 이런 게 말씀드리는 거고 내 옆에 앉아 뭐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뭐 이건 종아리 봤어? 말도 안 돼. 이거 흔히 뭐 농담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문제 되면은 다 성희롱이에요.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거잖아요. 스쳐 이런 큰일 나요. 안 되고 그 대표님들은 뭐 사실 확인 조사도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하셔야 되고 뭐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셔야 되고 비밀도 누설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피해자분들은 회사에 신고도 하셔야 되고 경찰에 신고도 하셔야 되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하셔가지고 자기가 입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건당 12,000원짜리를 제가 무료로 증정해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서 감사합니다.